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이름 가명으로 다현이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다현이는 평소에는 친구들과 잘 지내는 편이고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유독 짜증과 화를 자주 낸다는 건데요. 여태까지 유치원에서 반이 바뀌거나 초등학교 입학할 때, 2학년 진급할 때처럼 환경이 바뀌면 특히 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고, 그런 시기에는 집에서 제가 말만 붙여도 폭발하듯 짜증을 내서 아이가 벌써 사춘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무래도 환경 변화에 예민하고 적응하는데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엄마가 좀 받아주고 참아야지 싶다가도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최근에는 아이가 친구들과 놀고 어울리다가도 쉽게 토라지거나 울먹이고 그러다 혼자 노는 걸 자주 보다 보니 무작정 받아주고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의 육아 중에 아이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부분이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의 이런 불안정한 감정 표현이나 쉽게 짜증을 내는 것도 성장 과정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이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지 그저 아이의 성격이나 기질로 보고 이해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아빠의 입장에서 상상하게 돼서 그런가 엄마와 딸이 이런 대화를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와, 참 중간에서 눈치만 슬금슬금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원장님은 딸이 없으시긴 하지만 네. 한번 이 어머님의 마음에 한번 빙의를 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시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도. 그래. 나라도 집에서 받아줘야 되겠다. 제가 정말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 같으면 울컥울컥 여기서 화가 확 올라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엄마 보고. 이렇게 나갈 것 같거든요. 네. 뭐, 이 어머님도 여기 적진 않으셨지만, 그럴 때가 있으실지도 모르죠. 네. 원장님도 이제 딸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성향의 아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이런 비슷한 아이들을 많이 보셔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네. 그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이 사연을 보내신 어머님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볼까요? 사연이 짧아서 많은 단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글을 보면 차분하게 본인의 이야기와 아이의 생활과 환경을 잘 설명하시고, 특히 아이의 감정의 변화와 예민한 아이의 성향,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때 보이는 이런 모습 같은 거를 잘 알고 계신 것을 보면 어머님께서도 참 섬세하고 자상하고 아이 양육에 책임감을 갖고 잘 하시려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며 지내시는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투정이나 이런 것도 엄마인 내가 받아주고 참아야지 하신 거겠죠? 그럼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머님이 이제 짜증과 화를 자주 낸다고 하셨는데 그게 유독 집에서라고 하셨어요. 밖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죠. 친구들과 놀고 어울리다가 보면 토라지고 울먹이고 하는 정도인 거죠.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성향의 아이들이 이제 아주 감성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섬세하기도 하고 그 섬세함이 예민함으로 보이기도 하는 그리고 환경의 변화나 사람의 변화 등에 아주 조심스럽고 긴장도가 이렇게 확 올라가 보이는 그런 낯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제 그런 성향일 거예요. 이렇게 섬세한 딸과 섬세한 어머니셔서 그런지 성장의 과정이겠지 하고 받아주고 참아주고 이래 보려고 하셨는데 이 아이가 이제 친구들하고 쉽게 토라지고 혼자 노는 걸 보다 보니까 이거 기다리고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 싶으신 거겠죠,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질문하신 게, 이거 치료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잖아요. 뭐, 치료는 이제 병으로 볼 때 필요한 걸 테니까,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건 좀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예민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민하다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은 못 느끼지만 나는 느끼고 나는 보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준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이 낮을까요? 높고 세밀할까요? 높고 세밀한 편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높고 세밀해요. 그래서 작은 변화, 작은 차이, 작은 미완성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랄까 좀 이렇게 힘을 빼보는 방법을 알아가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럼 이제 힘을 뺀다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성향의 친구들은 그림을 하나 그려도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기준으로 딱 놓고서 한 획에 그거를 하는 게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 획의 완성이 안 되면 나 망한 거다, 못한 거다, 이런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 하나 그릴 때도 부담감을 엄청 갖고 그리는 거예요. 뭔가 그림을 하나 그릴 때도 선 하나부터 완성도 있는 그 모습이랑 똑같이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하고 못하니까 더 힘들고 이런 게 이제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운동 같은 거를 할 때 보면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힘을 빼고 하라고. 네, 근데 이제 운동할 때 힘 빼고 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일단 힘이 빠질 때까지 해보는 게 좋아요. 지쳐서 힘이 빠지면 필요한 힘만 사용하게 되는 게 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거든요. 찾아가게 되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세도 조금씩 교정받게 되면 더 좋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아이에게 그렇게 힘 빠질 때까지 해보는 것과 자세 교정해보는 것 같은 게 뭐냐. 일단 이 어머님 말씀하셨듯이 폭발하듯이 화를 낼 때 어머니가 자리를 좀 피해 주시거나 아니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실컷 화를 내도 되는 상황이나 공간을 좀 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짜증을 그래서, 실컷 내게? 네. 그래서 실컷 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소리를 지르고 던져도 되는 것도 있으면 그것도 던지게 해주시고 찢어도 되는 거 있으면 찢어도 되는 것도 좀 주시면서 실컷 분이 풀릴 때까지 화를 내게 하는 것을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좀 힘드시겠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너 너무 짜증나겠다 하면서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화를 내시면 더 좋고요. 네. 그렇게 화를 실컷 내게 해주시는 게 좀 힘 빠질 때까지 해보는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리고 나면 좀 진정이 되잖아요. 기분이 조금 시원하게 좀 풀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그걸 적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적어볼 수 있겠다 그러면 적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안 될 수 있으니까 엄마가 들으면서 적으시는 게 좀 좋으실 거고요. 좀 진정되고 난 이후에 그걸 다시 읽어보는 거죠, 같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뭐에 화가 났고 내가 원하는 거는 뭐였고 상대가 어떻게 하길 원했던 건지 이런 것 등등을요. 네. 이게 이제 자세를 교정해보는 과정 같은 거죠. 마치 운동하는 내 모습을 찍었다가 그걸 다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실컷 화는 다 내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다시 보이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시 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다시 보이는 건 보이는 대로 아니면 화가 다시 나는 건 나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 또는 그거를 내가 화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그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뭘 하는 거냐? 이 아이의 본인의 스트레스, 본인의 짜증나는 화를 어떻게 내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찾기도 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게 해주시는 과정인 거죠. 다시 말해서 화를 안 내게 해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나의 화를 어떻게 쏟아내고 어떻게 푸는 게 나에게도 좋고 주변에게도 내가 원하는 정도로 표현이 될지를 생각해보고 경험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듣다 보니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예. 그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진정이 되고 난 이후에 아이가 말하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또 혹은 어머님이 정리하면서 어떤 부분에 짜증이 났을까 이런 정리하는 부분들은 아이도 어머님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인데요. 일단 짜증을 충분히 내게 공간과 시간을 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리밋이 없이도 이 어머님이 과연 그거를 하실 수 있을까? 이게 만약에 1시간, 2시간이 넘어가면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이 아이가 충분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낸 거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해두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이 과정이 될까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1시간, 2시간 계속되는 아이들의 짜증을? 뭔가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1시간, 2시간 애들 아니라 어른이라도 그 정도까지라고 하시면 어디를 찾아가셨겠죠, 벌써.
또는 네네네. 그러지 않으셨다고 해도 이 어머니께서 지금 받아주고 참아주고 이러려고 하셨다고 했고 네. 그렇게 해왔는데 친구들과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걱정이 되신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길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길었다면 그 얘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참아주고 받아주는 게 1시간도 되고 때로는 2시간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셨겠죠. 그렇네요. 아무리 그러네요. 받아줘도 그렇게 길어진다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아까도 예를 들어드렸지만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도 이런 성향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게 아니라 그리기든 만들기든 힘이 잔뜩 들어가서 해요. 한 번에 완성된 모양 그대로를 해내려고 손끝에도 힘이 들어가고 의자에도 앉을 때 이렇게 막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해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게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이걸 단계별로 나눠서 해보는 방법을 지도를 주로 해줘요. 그럼 처음엔 좀 낯설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볍게 동일한 과정을 여러 번 나눠서 반복해서 하는 과정으로 이걸 하게 해주다 보면 이게 자기가 하는 거는 뭔가 손쉬운데 완성되는 과정이 뭔가 더 좋거든요. 스케치를 하는 식도 이렇게 살살살살 그리면서 원 하나를 그려도 그려볼게. 왜냐면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서 꾹 눌러서 그리려고 그래요, 이 친구들이. 네.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뭔가 좀 더 가볍게 할 수도 있고 완성된 결과물도 더 괜찮으니까 훨씬 그런 시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자기 성향도 좀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알려준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다른 영역에서도 본인이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좋은지도 알게 설명해 주는 것도 쉬워지고 전혀 다른 주제와 활동에도 대입을 해보는 것도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과제가 변화가 생길 때 나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충분히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이거 그렇게 하다가 또 틀리면 다시 하면 되죠? 이러죠. 이제 틀리는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신한테 맞는 속도와 방법을 좀 잘 찾아가기도 하는 거죠. 저는 이 아이 입장에서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면 이 친구도 화를 폭발하듯이 낸 다음에 좀 후회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이런 감정까지도 들지 않을까 나중에는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뭐 처음에는 그런 감정이 들었겠지만 엄마가 참고 받아주려고 하면 할수록 이렇게 해도 우리 엄마는 괜찮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더 들 수도 있죠. 모든 자식들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니까 그건. 이걸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뭐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에서 좀 공통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다른 주제 방송들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 행동이라고 느끼는 걸 보면 항상 그걸 없애는 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머님도 지금 어떻게 화를 좀 덜 내게 할까요? 라는 의미로 물어보신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잘 이해하시면 어머님 지금 공감까지는 잘 하셨는데 조금 더 이해를 해보시면 이 아이가 필요한 거는 화를 덜 내는 방법을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잘 내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화를 잘 내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잘 교감이 되는 선에서 잘 자기의 화를 풀기도 하고 그걸 관리해 볼 수 있는 이런 걸 아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이런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